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송창식의 노래 들으니까 예, 상당히 또 조금 감회가 깊네요. 왜 불러? 예, 여러분을 제가 불렀습니다. 자, 다음 주 대응 전략 세워보고요. 또 우리가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 머리 한번 같이 맞대보자 해서 불렀습니다. 네,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올 들어서 이제 벌써 2022년 들어서 두 번째 맞는 토요일 공개 방송이네요. 미국 어제 우리나라는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음, 미국도 3월 달, 그러니까 다다음 달이죠. 예, 3월 달부터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것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이제 긴축이 시작된다니까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인플레이션 우려도 어, 상당히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경기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그동안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사상 최고치를 찍은 다우지수도 어, 고개를 살짝 떨구고 있네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새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를 보니까 금리는 올린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면서 보니까 경제 지표는 아니나 아닌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12월 달 경제 지표죠. 12월 달 소매 판매가 연말 소매 판매는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 시즌이고. 그런데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마이너스 1.9% 소매 판매 감소. 이게 이제 3개월째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0월 달에는 1.8% 증가. 그런데 1월 달에는 또 0. 뭐 그것도 기존의 발표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0.3%. 그러더니 요번 이제 12월 달에는 0.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마이너스 1.9% 계속 고개가 떨궈지고 있다.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보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산업 생산도 예상을 하회한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산업 생산도 줄었고 소매 판매도 줄었고 여기에 이제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태도 지수, 소비자들의 태도 심리가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래저래 조금 이렇게 위축된 그런 이제 분위기였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3월달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86%로 나타났고요. 올해 예상으로는 점도표상에 나오죠. 4회 정도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회면은 0.25%씩 4회면 1% 금리가 1%포인트 인상한다는 거죠. 현재 유럽이나 미국 금리는 제로 금리 수준이죠. 자, 우리나라는 어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1.25%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 수준에서 이제 벗어났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앞으로 한 두 차례 정도 올해 두 차례 정도 추가 인상 가능했습니다. 두 차례 하면은 0.5% 포인트가 더 오르면 1.75% 포인트 정도. 미국이 한 1% 포인트 정도. 그럼 뭐 비슷하니 괜찮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금 유출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보면 어제 지난 밤새 나온 얘기 중에 JP 모건의 CEO가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이 6 내지 7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실현 가능성은 조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FOMC 회의,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그 회의가 8번 있거든요, 올해. 근데 그 8번 중에 6 내지 7회면 거의 매번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좀, 어쨌든, 이런 이제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난 밤새 뉴욕 증시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거는 사실 이런 그 소비지표 발표도 있었지만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실적 발표 시즌. 네. 그래서 이제 지난 밤 은행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스타트를 끊었는데 예전에는 한 5년, 10년 전에는 알코아가 항상 가장 먼저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곤 했었죠. 알코아가 A예요. 알파벳 A. 그래서 제일 앞선 곳이었는데 어쨌든 지난밤 JP 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같은 은행주들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JP 모건 하면은 예전에는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죠? 화폐를 여기서 발행을 했으니까 JP 모건 대표 은행이라고 있겠고요. 이 JP 모건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6.15%나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렇게 빠진 이유가 실적이 기대치에는 모자라지 않았지만 전년 대비해 가지고 감소했다, 14%나 감소했다 라는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져버렸죠. 그동안 이제 탄탄하게 잘 이어가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대 상업은행이라고 하는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또 올랐어요. 3.6%나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유는 얘는 전년 대비 순이익이 86%가 급증을 했다라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죠. 뭐 재료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시티그룹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티그룹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도 만회를 좀 하긴 했지만 빠졌습니다. 크게 빠졌을 때는 4% 가까이 빠졌다가 시초가 마이너스 1.25%로 빠졌는데 순이익이 한 26%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되니까 실적의 주가가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CT나 JP 모건 이런 기업들이 그 다우 30개 종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우 30개 종목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다 보니 이게 이제 다우 지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죠. 오른 종목도 있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인텔 이런 기술주들은 좀 올랐네요. 그죠? 근데 애플도 뭐 올랐고요, 좀. 자, 보시면 골드만삭스 같은데 뭐 또 JP 모건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른 것에 비해서 하락폭이 훨씬 컸잖아요. 하다 보니 다우지수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그래도 그동안 3대 지수 중에 가장 탄탄한 흐름이죠. 21선을 지켜줬었는데 지난 밤새 21선이 무너지고 61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연 여기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과거 사례처럼 120선 파란색 선까지 밀리고 반등을 할지,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휴장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에 대한 걱정 없이 자체적으로들 움직이겠죠. 지난밤 뉴욕 증시의 움직임에 더해서 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자, 그럼 다우지수는 이랬고, 은행주라든가 금융주, 굴뚝주라고 얘기되는 전통주가 좀 약세를 보였으니까, 그럼 S&P 500은요 미국의 대형주들입니다.
대형주 안에는 기술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60일선 끈을 놓치지 않았다. 장중에는 놓쳤지만, 예, 60일선 터치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아직까지는 무너지진 않았고 반등 갈까? 요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술주가 좀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주 볼까요? 나스닥.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0.59%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거 삼중 바닥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삼중 바닥을 찍은 것일까? 아니면 더 무너질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삼중 바닥이 무너졌다 얘기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아요. 삼중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것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러니까요 가는 그 핑크색 선이 200선입니다. 201선. 요 선이 이제 다 있는데 요 밑으로 무너진다면 시장이 조금 무너지는 경우가 201선 밑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기술주 나스닥 그죠? 과거 2년 전에 그 팬데믹 때 무너졌고 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지켜지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돼요. 그죠? 기술주들도 실적을 발표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너진다면 우리 시장도 무너질 수밖에요. 그렇죠? 예, 무너질 수밖에요. 자, 200일선이 무너지면 요 나스닥 지수는 주봉으로도 모양이 아주 미워지는 거죠. 지금껏 주봉상으로 20주선 빨간색 선을 무너뜨린 적이 없었습니다만 요번에 무너지고 있어요. 상승 탄력은 많이 둔화됐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상승 추세가 꺾였냐는 아직은 추세까지 얘기하기는 좀 일러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하겠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본격적인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그래서 기술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해서인지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표 같은 경우는 5% 이상 하락을 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뭐 이게 무너지니 어쩌니가 아니라는 얘기죠. 투자 심리는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이 물론 달러화가 지난 밤새 이제 반등은 좀 했습니다만은 좀 약세였고요. 또 금리 인상까지 뒷배가 있다 보니 원화가 조금 최근에 강세를 보였죠. 환율이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하락했죠. 환율이. 다음 주에는 환율이 더 빠질지 아니면 반등할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하락하면 외국인 수급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그러나 환율이 반등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런 이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 무너지는 자리가 나오느냐 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70원 선 마지노선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지켜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다음 주에 LG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생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공모주 청약 공모 IPO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그 IPO 참여 자금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빠져나가는 시점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우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됐죠. 3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기관의 그 수요 예측 주문액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1경이라는 1경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초입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이 쏠리고 있는 중이에요. 1경 처음 들어보는 단위죠. 1경.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 쏠리는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이제 LG화학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제 기업 아니겠습니까? 2차전지 배터리 만드는 쪽이고요. LG화학은 화학 쪽만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아무래도 손해다, 뭐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인데 뭐 그래도 공모하고 나서도 LG화학이 가진 지분 가치가 80%단 말이에요. 그래서 LG화학 최근에는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에너지 솔루션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런데 어제는 이제 그게 확정이 됐는데 빠졌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최근 막 샀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올 들어서 이 외국인이 막 샀거든요. 보시면 LG 화학을 대신 산 거예요. 대타로. LG 엔솔이 에너지 솔루션 이름이 길어서 엔솔이라고 합니다. LG 엔솔이 외국인들이 사고 싶은 만큼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화학을 사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이 LG 엔솔이 상장을 하게 되면 언제 상장해요? 27일 날 상장합니다. 상장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30만 원인 공모가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70조예요. 예, 70조. 근데 70조 시가총액 1등은 아니어도 2등인 SK 하이닉스하고 맞먹어 간단 말이에요. SK 하이닉스가 93조예요. 공모가가 70조니까 상장 첫날 30%짜리 상한가 먹으면 상 따가 되면 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앞선다는 얘기예요. 시가총액 2위까지 간다. 시가총액 2위까지. LG 엔솔이. 예? LG그룹이 살아있네. 그죠? 시장에서는 LG 엔솔의 시가총액 전망을 100조가 넘어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100조. 대한민국의 100조대 기업이 이제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LG 엔솔로 빠져드는 이 작은 블랙홀, 모든 자금이 그쪽으로 다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LG 엔솔 공모주 청약하려고 일반인들 주식 팔고 현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야죠. 두세 주 나온대요. 예, 그냥 똑같이 배분하기 때문에 150만 원 필요하대요. 현금, 청약대금 150만 원 넣어놓고 두세 주 받으면 상한가 한 방만 먹어도 30만 원 공모가니까 세 주 받으면은 땡큐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주 받으면은 뭐 그렇다 치고 KB증권이 이 주관사예요. 제일 많이 물량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신증권하고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7개 은행에서 하고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데 세 주로 치면 기분 좋게 세 주로 치면 30만 원짜리 상한가 먹으면 얼마예요? 9만 원 먹죠. 9만 원. 그죠? 상따 먹으면요 더 먹겠죠. 예? 엄청나게 먹겠죠. 상따면은 뭐 30만 원에다가 39만 원 더 먹으니까
상따 아니더라도 반따만 먹는다 해도, 예? 15만 원은 먹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있잖아요. 두 주만 해도 30만 원 벌잖아. 예? 그죠? 세 주면은 뭐 45만 원 먹는 거고. 요거 저도 우리 저 식구들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거 받으려고요. 예? 아이 꽁돈 아닙니까, 꽁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엄청나고요. 이쪽으로 돈이 다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다음 주에 그게 피크입니다. 피크. 왜? 일반 청약이 다음 주에 있거든요. 1월 18일부터 19일. 상장은 27일이고요. 18, 19일 일반 청약 자금 거리에 다 쏠릴 것이고, 그러고 나면 이 돈이 이제 풀리는 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풀리는 돈이 나오는 때가 이제 상장 이후가 되는 거고요. 그 이전까지는 시중 자금의 상당 부분이 좀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LG 엔솔로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3천을 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오히려 지금 간들간들 2,900인데 요거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2,900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2,900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박스권 흐름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을 하더라도 당장은 시장이 강하게 가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참 여기에다가 그 LG 엔솔의 직접 투자 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또 이 패시브 자금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경우는 이제 LG 엔솔이 포함이 되는 ETF를 사야 되잖아요. 그죠? 뭐 모든 펀드에 LG 엔솔이 빠지겠습니까? 아마 바로 그 특례 지수 편입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이 ETF 패시브 자금으로 빠져나갈 자금만도 시장에서 예측하기를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상당히 큰 자금이 또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여튼 이런 그 우리 시장 내에, 국내 시장 내에 수급의 어떤 변화 요인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개별 종목,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악재가 터져요. 그동안 사람들이 기대를 해왔던 이 셀트리온, 최근에 셀트리온이 어땠어요? 지지부진하니 정말 어려웠었는데, 사실 셀트리온 뭡니까, 이번에 팬데믹 코로나 사태 이후 치료제 그러면서 기대감만 잔뜩 키워놨었는데, 그죠? 기대감만 잔뜩 키워놨었는데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저 허풍인가? 하여튼 그러더니 주가가 이렇게 빌빌거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지니까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자사주 매입한다. 그래가지고 한 4월 끌어올리더라고. 여기에서 사람들 다 또 쏘가 넘어갔네 그래. 그러고 나서 어찌 됐어요? 어저께 폭락을 했습니다. 12%나 폭락을 했어요. 셀트리온은 코스피입니다만은 셀트리온 말고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장의 1위 기업이죠. 또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어저께.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12.3% 폭락. 그림 똑같아요. 셀트리온 제약, 얘는 조금 더
가볍다 보니까 더 약하죠. 최근에 빠짐이 더 컸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자사주 매입도 안 한다고 그랬고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만 한다고 그래서 반등 살짝 했다가 빠졌는데 얘는 하지도 못하고 빠졌네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코스닥 그 투자 심리가 매우 안 좋아지겠죠. 그죠? 코스닥 투자 심리가 아주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또 게임주도 또 별로 안 좋고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10조가 넘는 11조짜리 코스닥 대장주란 말이죠. 이런 분위기, 개인들이 아야 여기 공모주나 받아야 되겠다,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투자 심리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날 주식만 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안 보여. 이게 언제 올라 저거? 아니 코스닥 보니까 또 저 바닥 뚫으러 내려가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언제쯤 오를까? 언제쯤 오를까? 미국은 거의 뭐 이제 뭐 꼭지치고 내려온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꼭지치고 내려온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내려오고 있잖아 지금. 이런 신고가 다 때리고 먹을 거 다 먹고 애들은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까? MSCI 한국 ETF 깝깝합니다. 그죠? 아니 우리나라하고 뭐 비슷하게 경쟁 기술이 강한 대만 증시도 보면 이렇게 폭등했는데 신고가예요 얘들. 찌질한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네. 참 깝깝합니다. 그죠?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약세장에도 우린 주식 투자를 하니까 돈은 벌어야죠. 그죠? 그렇다면 시장의 판세가 이렇다라는 걸 안다면 시장이 부진할 때 수익을 날 수 있는 쪽을 쫓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명한 투자자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 공지도 떴네 보니까 대신증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서 청약 기간에 돈 자금 인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미리 빼래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자, 우린 이런 어려운 때 돈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되지 않겠나. 금리도 올라버리고 어렵잖아요. 대한투자, 그리고 자금으로 큰 수익,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김영균 대표가 이 주식시장에 30년 넘는 오래된 전문가로서 주식시장만 보고 있자니 정말 힘든 어려움을 겪더라. 주식시장 현물 주식만 투자해가지고는 답이 없더라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가치 병행 투자를 하자고 한 것이 ELW 매매입니다. ELW라는 건 뭐냐 그래. ELW는 주식은 시장이 오르면 주식 가격이 오르니까 지수가 오르죠. 그죠? 주식 지수는 주식 전체 지표 아니겠습니까? 지수는 시장이 좋아야 주가는 오르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빌빌거리면 주가 오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주가가 안 오르니까 지수가 이러는 것이고, 뭐 앞뒤나 뒤치나. 그죠?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는 뭐를 사요? 시장이 빠질 거를 예측하면 빠지는 것에 배팅을 하는 것을 사야 되는 것이고, 시장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면 이렇게 오를 때는 이렇게 오를 때는 뭐를 사야 돼요? 콜을 사야 되겠죠. 시장이 오르니까, 상승이니까. 상승일 때는 콜, 하락일 때는 풋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ELW예요. 주가가, 그러니까 시장이
써놓을게요. 시장이 오르면 콜이 수익, 내리면 푸시 수익이 납니다. 콜과 풋의 원리, 이게 그냥 그러니까 왜 뭐를 콜이라고 그러냐? 시장이 오를 때 오르는 놈을 콜이라고 그래요. 뭘 풋이라고 그러냐? 시장이 내릴 때 오르는 놈을 풋이라고 그래요. 이 콜과 풋의 차이입니다. 이게 간단하죠, 그죠? 예. 그러면 아니 시장이 오를 때 수익 나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똑같은 거고, 시장이 내릴 때 수익이 나는 이런 상품이 있어? 시장이 빠지는데 돈을 벌 수 있어? 예, 있어요. 그게 풋이에요. 그게 풋이에요. 예. 그 시장은 뭐냐? 그 시장은 우리가 ELW 매매를 하는 사람한테는 코스피 200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그냥 코스피 200 지수가 종합 지수예요. 코스피. 예, 코스피에서도 우량주 200개만 따로 빼서 지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전체 코스피 전체 종목 수는 800개가 넘는데 그 안에서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비중은 그닥 뭐 한 15% 정도 차지를 하지만, 우량 종목 200개로 압축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올라와요. 예, 20% 정도로. 이제 앞으로 LG 엔솔까지 이제 더해지겠죠. 하이닉스하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엔솔 요 세 종목만 가지고도 시장은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이 세 종목이 차지하는 코스피 200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이 건 30%가 될 테니까. 네? 시장을 움직이는 30%의 힘을 가진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잡고 흔들 겁니다. 내 종목은 빠져도 지수는 오르는 날이 더 자주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도 거기에 편성할 수 있는, 같이 탈 수 있는,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ELW 매매예요. ELW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받으시면 돼요. 금융투자연구원에서, 정부에서 이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어요. ELW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ELW 투자 교육을 받아라. 1시간짜리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ELW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계좌에 주식하고 현금을 합한 그 주식 자산이, 계좌 자산이 1,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놨어요. 그 이상, 그것만 충족이 되면 ELW 매매를 여러분이 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식도 매매하고 ELW도 매매하고 하면 좋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금액으로, 예? 아주 작은 금액으로 막 그냥 뭐랄까,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지만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매매를 나도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나도 좀 해보자. 응? 왜 너네들만 하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죠? 우리도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ELW 매매 또 우량주 투자 같이 병행하자고 입이 닳도록 강조를 드리는 건데, 지난주에도 이제 보신 분들은 공부 같이 하셨지만, 같이 하셨지만, ELW 가격 형성의 원리는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면 콜이 수익이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ELW 종목이 행사가는 종목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행사가가 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 낮으면 낮을수록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코스피 200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행사가는 고정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내가 산 종목은 그대로예요. 만기 때까지 그 값 그대로예요. 뭘 얘기하냐면 워런트 현재가라는 창을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이 고정 종목의 이 상품이 예를 들면 57GW66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만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만기일. 만기일이라는 표시 있죠. 맨 밑에 만기일. 2월 14일, 2월 10일 최종 잔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맨 밑에요. 예, 여기 이게 화살표 커서가 안 나오더라고. 여기 보면은 2월 10일까지는 얘가 가지고 있는 코드 번호 57GW66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2월 10일이 지나면 거래가 끝나. 그때까지만 살아있는 한정된 상품이에요. 얘가 가지고 있는 행사가는 여기 행사가라는 게 여기 있어요. 397.66이라고 하는 행사가. 그죠? 397.66이라고 하는 행사가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기능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397.50이라는 값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고유값입니다. 행사가. 근데 이거보다 코스피 200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코스피 200 가격은 이 종목의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빼기 행사가를 하면은 값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곱하기 100원.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해봐. 여기 예를 들어서 얘 종목 같은 경우는 행사 코스피 200 지수가 387.45. 이 숫자를 여기다 쓰죠. 공부 차원이니까. 그죠? 예, 공부 차원이니까 우리가 이게 안 움직여 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예. 참. 예, 아유. 요거 한번 해보려다가 시간 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이제 콜의 가격을 얘 가격을 뭐로 매기는지를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이 한국 GW66 콜이라고 하는 종목. 예, 이 종목의 값을 보면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예요? 387.45. 387.45. 여기에서 그 다음에 빼기 하려면요. 빼기 행사가가 얼마예요? 397.50. 이거는 7.50. 얘 고유값이라고 그랬죠? 이 한국 GW66 콜의 고유값. 그죠? 이건데 여기에서 빼기 이게 곱하기 100이잖아요. 곱하기 100원 해야 되는데 이러면 지금 당장은 보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행사값보다 적잖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현재는 마이너스인데, 근데 실제는 얼마예요? 현재는 실제 가격은 얼마예요? 240원이네. 이거 무슨 240원은 거래? 왜 그래요? 이거는 이게 풀이구나. 풀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구나. 프리미엄은 뭐예요? 잔존일수라는 게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구나. 그 가치가 240원이나 쳐주고 있구나. 근데 이 가치는 이대로 간다면 마이너스니까 꽝 제로. 그죠? 뭐 이거 나한테 토해내라고는 안 하니까 꽝이란 말이에요. 제로. 근데 지금 실제 거래는 2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ELW예요. 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기일까지 이 종목이 코스피 200 지수가 현재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행사가보다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 397.50보다 더 높아질, 뭐 400이라든가 400 되면은 딱 250원 되네요, 그죠? 만기일까지 400이 되면 이 값이 그대로야. 근데 만기일 전 아직 14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은요, 2월물은 설 연휴가 끼어서 잔존일수가 아주 작아요. 거래일수가 2월 10일까지 만기일인데 2월 10일 날이 그 사이 거래될 수 있는 날수가 5일이었어요. 2월물은 그 중에 이제 어제 하루가 지나갔고 이제 14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대신 지난 1월물은 거래일수가 무척 길었어요. 5주였어요. 5주 23거래일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2월물은 또 좀 짧고 그렇게 됐습니다. ELW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것도 어려워. 매매를 해보면 쉬운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기초자산이라는 것을 누르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를 따르는 것들을 기초자산이라고 해요. 기초자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초자산은 개별 종목도 있거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있거든요. 이런 종목 대형주들의 ELW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매매 안 합니다. 이거는 개별 종목들은 거래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리고 코스피 200 가장 많이 한 건데 이거에 이제 보면 이게 종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기 일순으로 보면 2월 14일 만기인 종목 수만 여러분 몇 페이지나 되나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앞에 발행사라고 있죠. 이건 증권사예요. 이거는 코드 번호고요. 종목 고유 번호. 그리고 이거 콜이 있고 풋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종목이 있고 상승할 때 수익 나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만기일이라는 게 있죠. 2월 14일 날 만기일인 거예요. 다음에 행사가라는 게 있죠. 이 고유 값이라고 그랬죠. 행사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8칸이네요. 여기까지. 그러면 2, 4, 6, 8, 10, 2, 4, 15개, 18칸이면 얼마예요? 네? 거의 뭐 250개? 300개 가까이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2월물 ELW. 그 중에 발행 증권사에 따라서 값이 틀리고요. 그럼 이제 그다음 종목은 2월 달만 있는 게 아니고 만기가 3월, 4월, 뭐 5월 미리 다 발행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9월물까지 나와 있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고요. 멀리 있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해요. 자, 그럼 우리는 종목을 선정할 때 어떤 거로 해야 될까요? 거래가 왕성하게 잘 되는 종목을 해야 되겠죠. 거래가 왕성한 놈.
그래야 내가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량 우선순위로 거래량을 클릭하면 이렇게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 순으로 나와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저께 하루 거래량이 얼마였나? 한국 GW71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게 한국 투자증권에서 발행한 종목들이 거래가 가장 왕성합니다. 가장 많아요. 뭐 이렇게 KB증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희 방은 그래서 주로 한국 투자증권에서 발행한 ELW만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한국 투자증권에서 발행한 종목은 코드번호 57로 시작을 합니다. 증권사의 고유번호, 발행 증권사의 LP라고 합니다만은 고유번호가 앞 두 자리예요. 57이 한국이고요. KB는 58이네요. KB는 58. 그리고 뭐 KB하고 한국이 주로 거래가 많이 되네요. 미래는 52네요. 52. 이렇게 이제 다 고유 번호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 일단 거래가 가장 왕성한 종목을 매매를 하자. 어제 거래가 가장 많이 됐던 이 한국 GW7 하나 풋이라는 종목은 어제 하루 거래량만 얼마였나? 어제 하루 거래량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915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9150만 주. 네? 9150만 주요? 엄청 되는구나. 예, 9150만 주가 거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가 많은 종목은 얘예요. G57GW64 콜. 푸셨네. 요거 콜. 얘 어제 하루 거래량이 4870만 주. 4070만 주. 130원짜리만 주니까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죠. 왜냐하면 총 발행 수량이 1100만 주에 불과해요. 총 발행 수량이 1300만 주에 불과한 이 풋이 거래량이 1억 주 가까이 거래됐다면 회전량이 얼마예요? 회전량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 샀다 팔았다를 수월하게 하겠죠. 한 호가당 이렇게 사자 팔자가 막 100만 주씩 있고 막 이러면 매매가 쉽겠죠. 여러분도 ELW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거래 상위 한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종목, 이들 종목을 주로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격 형성은 현재가가 각기 다 틀리죠. 그죠? 같은 이 전체 아니고 콜만 놓고 할게요. 콜만 놓고 거래가 많은 종목 순으로 해보면, 자, 이 종목이라고 해요. 57GW64라는 놈이 콜 중에서는 거래가 가장 많은데 이 종목의 현재가가 보니까 130원이야. 근데 그 다음에 65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현재가가 180원이네? 왜 50원이 더 비싸지? 왜 50원이 더 비싸지? 그 다음에 또 6이라는 종목이 있네? 코드번호가 456으로 올라가네. 그죠? 예, 연관성이 있어요. 예. 얘는 240원이네? 방금 전에 65보다 얼마가 더 비싸요? 60원이 더 비싸. 그런 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130원에서 130원짜리는 행사가가 402.5예요. 콜이에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가 402.5보다 더 높아져야,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을 해야 콜이니까 얘가 행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402가 되려면 앞으로 몇 포인트가 더 올라야 돼요? 15포인트가 더 올라야 되죠. 15포인트 이상 2월 10일까지
지수가 올라야 되는 거야. 15포인트 이상 오르려면 프로테이지로 보면 46, 한 4% 가까이 코스피가 올라야 돼요. 그럼 코스피로 따지면 3, 40이 한 100포인트 이상이 올라야 돼요. 얘기되죠? 2월 10일까지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야 된다. 그럼 3,000을 돌파해야 된다. 이 계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2월 10일까지 코스피가 3,000이 넘었을까? 설까 말까? 여러분이 그걸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매매가 ELW 매매입니다. 이해되세요? 어찌 보면 단순해요. 그러나 어찌 보면 지수를 맞춘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그죠? 모든 종목의 흐름을 다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삼성전자, LG와 현대차, 하이닉스, 또 LG 엔솔도 이제 곧 상장하겠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읽고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어느 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지수의 방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몫이에요. 다 알 수 없으니 그걸 대신 해주는 사람이 전문가겠죠. 제 자랑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ELW 전문가로 이렇게 오랫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매를 리딩을 하고 있는 전문가는 김양균 대표 한 사람뿐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 2년 하다가 떠나요. 왜요? 사고치거든요. 크게 손실을 입힌다거나 아니면 재미없어서 회원 수가 늘지를 않아서 밥벌이가 안 되니까 떠나버려요. 예, 그만큼 어려워요. 전문가들이 어려우니까 접근을 안 하죠. 쉬우면 너도 나도 하겠죠. 그렇잖아요? 김양균 대표는 10년, 벌써 10년 됐네요. 예, ELW 매매. ELW라는 게 우리나라에 생긴 최초, 초창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육도 안 받아도 됐어요. 그때는 뭐 1,500만 원 기준도 없었어요. 예, 그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회원님들이 저를 어쩔 땐 미워도 했다, 어쩔 땐 최고예요 하고 사랑한다고 하트도 보내오시다가 그러면서 여지껏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받은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ELW가 있기 이전에는 주식 현물 투자했죠. 제가 여러분들 뭐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한경에도 계속 출연을 했었고요. 또 SBS, CNBC에 출연해서는 제가 5스타 수익률 대회 1등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증권 TV에 안 나온 데 없어요. MBN, 지금 MBN 종편이죠. MBN 종편 바로 되는 바로 지금 전날까지 제가 필동에 MBN에 출연을 했어요. 예. 자, ELW 매매 이렇게 하면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매매하는데 뭐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 매매에 대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이거 매도도 있나요? 그래요. 매도는 없어요. 사는 것만 있어요. 매수만 있어요. 대신 콜을 사든가 매도를 하고 싶으면 풋을 사면 돼요. 자, 주문은 어떻게 내요? 주문 이 매매창에서 각 증권사마다 매매창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현재까지 매매창에서 주문해가지고 내가 김양균 대표가 예를 들어서 120원에서 130원 매수 한 계약, 그렇게 이제 내일 아침에 제가 문자를 보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전을 뭐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실전을 보시면 이게 이제 김양균 대표가 실전에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에요. 이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내역인데
좀 확대할게요. 눈에 보이기 쉽게. 자, 여기 이제 한국, 그죠? GW68 풋. 이 종목을 어저께 14일 날 10시 55분에 340원에 매수해라 라고 문자를 보냈죠. 어디 봐요. 예, 보세요. 매수 풋 GW68 코드 번호 알려줬잖아요. 그죠? 340원 340원에 비중 1계약 이렇게 보냈어요. 그럼 340원에 비중 1계약이니까 1계약은 1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어치를 살려면 3000주를 사면 102만원이네. 3000주를 산 거예요. 이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놈 GW 몇이라고? 한국 GW 콜이었어요? 푸시였어요? 빨리게 하고 있어. 봐요. 푸시였잖아요. GW68 풋 GW68 GW68 봅시다. 이놈이었어요. 이 종목인데 얘를 봐요. 얼마에 사라 그랬대요? 얘를 340원에 사라 그랬잖아요. 340원에 340원에 사라 그랬죠. 340원에 몇 시에? 10시 55분에. 그래가지고 또 문자가 날라왔어요. 11시 34분에. 그러니까 한 30분 40분 만에 또 팔으라고 문자가 왔어. 팔라고. 아유, 무슨 40분 만에 팔아. 얼마에 팔아요? 375원 10% 수익 내고 팔아라 그랬네요. 10분 만에 40분 만에 10% 수익 난 거야. 그냥 간단하게 375원에 팔아서 딱 10% 102만원 투자해서 10만 5천원 수익 났네. 수수료 한 500원 나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땠어요? 9시 5분에 이놈은 샀네. 9시 5분에 67 풋을 샀어요. 67. 67은 얘보다 행사가가 더 높은 놈이죠. 네, 행사가가 풋이니까 더 높은 놈이죠. 그래서 가격이 더 비싸요. 아까 한 호가당 가격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아까 보시면 이 68은 377.50이라는 행사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줄 보시면 377.50이라는 행사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340원이에요. 근데 얘는 67은 378.00 더 높죠. 2.5포인트씩 올라가요. 2.5포인트씩 내려가고 2.5포인트 액면대로 하면 250원 차이여야 돼요. 근데 주가로는 어때요? 지금은 아직 프리미엄이 서로 엄청나게 낮을수록 더 많이 붙어 있어서 340원 대 415원으로 기껏해야 75원 차이에 250원 차이 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요. 380원에 여러분 380원에요. 380원에요. 뭘 사라고요? 한 개 하세요. 380원에. 그것도 증정해서. 380원에 한 계약을 살려니까 2700주를 사니까 102만원이 됐어요. 그죠? 102만원. 그러고는 또 1시 되니까 파세요. 그러고 왔어요. 얼마예요? 440원에 15% 수익 내고 파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440원에 파니까 16만원을 본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10시 30분에 9시 3분에 사고 10시 30분에 하나 추가요. 380원에 추가. 이렇게 단일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쩔 때는 가격을 얼마에서 얼마 3등분해서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살 때는 이 종목을 그래서 400원에 사라 그러면 주문을 열고 여기에다가
가격을 쓰는 거예요. 얼마에? 400원에 몇 주를요? 그러는 거지. 몇 주 사야 되나? 그러면 한 암산이 빠르신 분은 계산이 되겠지만 이자를 딱 누르면 여기 나와요. 주문 금액 상세 800이라고 나오죠. 아, 80만 원대구나 이게. 알 수 있죠. 한 100만 원이 됐네. 2,500주 하면은 100만 원이 된 거야. 예를 들면 400원이 아니고 410원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액이 102만 5천 원이 되죠. 그러면 요거를 조정을 하는 거야. 2만 4천 원? 예, 2만 4천 주 하면은 98만 4천 원이네. 요거 나오죠. 계산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수량을 계산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3등분을 해라. 그러면 요게 금액이 주문 금액이 33만 원이 되면 되겠죠. 그죠? 33만 원. 예를 들어서 그 3등분을 해야 될 형편이었었다. 그러면 410원에 한 80주? 850주? 하면은 34만 8천 주구나. 850주씩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820주? 딱 33만 주네. 예,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문을 쉽게 냅니다. 그리고 매수 현금 누르면 주식 매매나 똑같은 거예요. 팔자 할 때 마찬가지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에다 놓고 파는 거죠. 매도에다 놓고 몇 주 이렇게. 매매는 뭐 주식하고 똑같으니까 어려울 거 없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오를 때는 콜로, 또 시장이 빠질 때는 풋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ELW 매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병행해야 될 그런 매매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5번 올해는 2월달은 2월물은 하루에 2월물은 설날이 껴 있어서 연휴기간이 있어서 거래일수가 짧아요. 그래서 14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프리라는 것은 거래일수라고 그랬죠. 거래일수. 프리가 점점 만기에 가까울수록 빠지거든요. 제로에 근접하는 거예요. 프리는 만기일날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에 수렴하는데, 전존일수가 길면, 남은 날수가 많으면 이 프리는 많이 잡히는 거고요. 전존일수가 줄면 프리도 같이 급격히 줄어들죠. 급격히. 그래서 2월물은 하루 변동폭이, 지수가 1월물 때 하루에 3포인트씩 변동했고 2월물에도 3포인트씩 똑같이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ELW의 가격 변동폭은 1월물보다 2월물이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 크게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월물 이제 설날을 끼웠잖아요. 설 떡값 보려야죠. 그죠? 월요일부터 1월 말까지 바짝 당겨서 떡값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하루 10만원 벌기를 목표로 합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차니까. 어제도 우리가 요만큼은 벌었잖아요. 40만원은 벌었잖아요. 내일도 다음 주도 이제 요 정도로만 매일 하면 뭐 설날 보너스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주식시장은 당장 재미가 없겠습니다. LG 엔솔이 공모주 청약 끝나고 상장된 이후 그거 팔고 남은 돈이 생겨야 시장 수급이 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공략주는요. 다음 주 공략주는 빠르게 할게요, 이제. 예, 다음 주 공략주는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아진
아진 덱스텍이라고 하는 종목을 제가 로버트주로 추천을 드렸는데, 아진 엑스텍이요. 이 아진 엑스텍 제가 지난주에 추천하고 바로 다음날 뛰었죠. 시초가에 샀더라면 참 많이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크게 좀 빠졌어요. 아직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간다. 로버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예. 지난주 거 녹화도 같이 보시면 기업 설명은 충분히 돼 있으니까,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돈 버는 로봇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ISC를 했죠. 요즘 이제 자율주행 차 대세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다.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시총 3조 원을 향해서 뭐 가보자 했던 종목 ISC. 잘 가고 있죠. 잘 가고 있습니다. ISC 신고가 돌파 향해서 가고 있네요. 앞으로도 더 간다. 홀딩. 못 산 사람은 월요일날 주춤하면 또 사도 좋겠다. 한번 길게 묻어둘 만한 종목. 그러면서 ELW 매매로 나의 저급한 마음 잡으면 돼요. 다음에 시멘트주 말씀드렸죠. 시멘트주 2월달부터 시멘트 가격 인상한다. 시멘트 가격 인상한다. 주가 반영 안 되고 있다. 비리비리 하고 있다. 물량 터지면서 지금 쌍용양해, 옛날에 쌍용양해죠 이게. 쌍용 그 CNE가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쌍용 ENE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일 시멘트가 자사주 매각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다. 오히려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자리가 추세 야금야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시멘트가 인상되면 가격은 오를 것이다. 안정적인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 사셔도 좋겠다. 지금 대선 주자들 집 뭐 200만 채 짓는다, 250만 채 짓는다 막 그래요. 다음 가상화폐 5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5,300까지 또 좀 오르고 있네요. 올라야죠. 바닥권에서 사볼만 하다 그랬죠. 비트코인 5천만 원 되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이 관련 그 거래소들은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사서 큰 낭패 없겠습니다. 그죠? 과거에 바닥을 엄청 다졌던 가격권대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사서 큰 문제 없겠습니다. 두나무 지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대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 %를 가지고 있다. 우리 기술투자 돈 잘 번다. 무지하게 많이 벌고 있다. 순이익 엄청납니다. 우리 기술투자. 비덴트 마찬가지. 바닥 지고 있다. 오징어 게임 만들었던 놈이다. 거기 지분도 가지고 있다. 빗썸 과련이라고 써졌어. 빗썸 지분, 빗썸 홀딩스 지분, 빗썸 대주주다. 비덴트 돈 잘 벌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빗썸의 가치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 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반토막 났다.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는 거야. 돈 엄청 잘 버는데 뭐. 봐봐요. 돈 이렇게 잘 버는 기업이 어딨어. 안 그래요? 아니 보시고 돈 순이익이 자체 영업이익은 후지지만 순이익이 무려 3분기까지 무려 1,800억이야. 전년도에 200억에 비교가 안 돼요.
이런 기업 왜 멀리해?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다시 제시를 드립니다. 시장은 만만치 않겠습니다. 시장은 만만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LW 매매 병행하시는 그런 전략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은 다시 또 이 저점 테스트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예, 저점 테스트. 여기가 무너지면 저 밑을 향하여 간다고 봐야 돼요. 반등한다 그러면 또 그래봤자 400에서 걸려요. 예, 이런 그림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오래 하시면은 답 안 나오니까 예, 조금만 하시고 다음 주 저와 설 보너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